일단 저희가 첫 번째 주제에서는 이제 한화이글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한화이글스가 최근에 정말 연승 행진 12연승까지 또 가다가 지금 이제 3연패로 이 3연전을 또 수입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엄상백 선수가 결국에는 이 한화의 걱정거리로 또 떠오른 그런 상황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화이글스의 이적생 FA 최대어로 또 주목받았었던 엄상백 선수, 하지만 시즌 초반 성적 기대치에 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받은 돈이 있다 보니까, 지금 78억이죠. 받은 돈이 있다 보니까 기대치가 또 어느 정도 있어 줄 텐데 이 성적은 하위권 투수 수준이라는 또 비판까지 또 뒤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과 팬이 기다리던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엄상백 선수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산과의 홈경기 2이닝 동안 7피안타 1볼넷 5실점으로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회는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만 2회부터 갑작스러운 제구난조 그리고 연속 안타에 흔들리면서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했고요. 3회에는 첫 타자 양석환 선수에게 솔로 홈런을 맞으면서 무너졌고 결국 김종수 선수와 교체가 됐습니다. 한화 어제 경기에서 2대8로 패배를 하면서 두산에게 또 3연전 수입을 허용하는 굴욕까지 겪었는데, 사실 이렇게 경기 초반부터 선발 투수가 무너져버리면 뭐 타자들도 손쓸 방법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한화의 지금 상승세 사실 선발진부터 시작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 엄상백 선수의 균열 요거는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그 하나 선발진을 다 보세요. 보면은 하나같이 구위들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유현진 선수는 또 제구도 좋고 변화구도 좋고 완급 조절 좋고요. 근데 엄상백 선수 애매해요. 구위가 막 그 다른 선수에 비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변화구가 제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구 타자들은 학습 효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좋은 공보다가 그 엄청나게 좋은 공보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예전에 프리미어 시비 때 오타니 선수 공 건들지도 못했다가 쳤죠, 네. 원래 오타니 선수가 없고 다른 투수가 뭐 모리모토나 뭐 이런 선수들이 나왔으면은 그 공도 힘들 건데 오타니 선수 공을 두 경기를 보다가 그렇죠. 갑자기 이제 그 투수들도 150km 던지고 변화도 좋지만 이제 학습 효과가 눈이 올라간 거죠. 단기간이긴 하지만 거기서 쳐내는 것처럼 엄상백 선수 앞에 투수들 공을 보다가 엄상백 선수 공 보면은 이게 이제 원래 엄상백 선수의 그 구위보다 떨어져 보이거든요. 예, 그런 그 학습 효과 때문에 그 선발진을 꾸릴 때는, 그리고 그 선발진에서 그 로테이션 할 때는 중간중간에 그 전혀 다른 유형이나 이렇게 좀 배치가 되는 게 훨씬 좋아요. 좀 섞어주는 게 또 좋다.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듣고 이제 댓글 보니까요. 존버린님께서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폰세, 와이즈, 현진, 동주, 그 다음에 상백. 그러면 상백이 공은 잘 보이죠.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앞에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사실은 뭐 구위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뛰어난 선수이다 보니까 사실 엄상백 선수처럼 이렇게 좀 맞춰 잡는 유형의 스타일은 사실 상대 타자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눈에 익을 수도 있겠다. 제 공은 진짜 못 치겠다 하는 투수들 다음에 이제 엄상백 선수를 만나면 이건 좀 그래도 좀 할만한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 느낌엔요, 폰세, 와이스, 현진, 그 다음에 엄상백, 동주 섞어줘야 된다. 네,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왼손 투수 바깥쪽 뭐 체인지업 이런 거 보다가 또 엄상백 선수가 나와서 체인지업 던지면 또 유형이 반대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김동주 선수 던지면은 또 엄청나게 또 빠른 볼. 이게 이제 그런 그 시각적 효과를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구위 좋은 사람들이 계속 나가서 던지고, 그래서 막 연승하고 나서 그래서 5선발은 조금 어쩔 수 없는 그 타선이 좀 받쳐주는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중간에다 막 끼워놓고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태희님께서 선발로 계속 쓸 거면 차라리 5, 6점을 주더라도 5이닝은 무조건 채우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제 불펜에 또 이 부담감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고, 제구 좋고 구속 좋은 선수 보다가 구속 떨어지는 선수 보면 배팅볼 치는 느낌일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황준서, 조동욱을 또 선발로 키워야죠. 섞어줘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데, 그만큼 지금 엄상백 선수가 약간은 FA 거액을 받고 온 선수이지만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 저희가 또 댓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상백 선수 지난 시즌 끝난 다음에 FA 자격을 얻어서 하나와 4년에 최대 78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2022년에는 11승 2패 평균 자책점 2.95로 리그 승률왕에 올랐고요. 지난해에도 13승과 156.2이닝을 책임지면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만, 한화 입장에서는 지금 선발 보강이 필요한 상황에서 엄상백 선수의 꾸준함, 뭐 내구성 이렇게 또 주목을 했고요. 에이스 역할을 좀 해주기를 또 토종 투수로서 류현진 선수의 좀 뒤를
받쳐주기를 또 기대했을 것 같은데 올 시즌 8경기 성적이 1승 4패 6.68의 평균 자책점, 퀄리티 스타트도 한 번밖에 없었고요. 5이닝 이상을 소화한 경기도 3번에 불과했다라는 거. 이게 사실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엄상백 선수가 이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6점대 찍을 선수는 아닌데 올해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거 좀 부담감이 있을까요, 위원님? 본인 공은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그 이제 KT 있을 때 그 선발진하고 내용하고 지금 한화의 선발진 내용하고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누구누구 던지고 나서 이제 엄상백 선수가 던질 때는 또 그 구종의 조합을 또 바꿔야 돼요. 그 똑같은 공을 던지더라도 구종의 조합이 또 달라지면은 네. 타자들도 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맨날 보는 공인데 맨날 또 똑같은 투수가 던지고 그런 공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 구종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예.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상백 선수가 사실 이제 9위로 찍어 누르는 유형은 또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적절하게 이제 구종을 배합하고 네. 또 이제 투구 패턴을 바꿔가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어제 경기는 지금 뭐 댓글에도 있지만 뭐 거의 뭐 배팅볼 치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사실 뭐 알고 친다면은 상대 타자들 입장에서는 공략하기 어려운 그런 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네. 얘기들도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합니다. 78억 값은 못해도 적어도 10억 값이라도 해야죠. 이런 의견이 있고 78억이면 솔직히 3선발급은 해야죠. 이런 얘기까지도 좀 있습니다. 그 정도 연봉 받는 선수가 눈에 익는다고 얻어맞는 건 또 웃기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선수도 몸값을 좀 하고 싶어 하고 또 이적 첫 해가 또 가장 어쨌든 뭐 부담감이 크다고는 하더라고요, 의원님.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바뀌잖아요. 타자들도 그 투수 뒤쪽 그 정합판 쪽 그 배경에 따라서 공이 잘 보이고 안 보이기도 하는데 네. 투수도 마찬가지라 포수 뒤쪽의 그 배경에 따라서 뭐 집중도 되고 집중되지 않는 경기장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선발 투수들에게 그런 조사도 했어요. 네. 어떤 구장이 가장 던지기 편하냐. 좋냐? 예, 그런 건 이제 감독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그 배려를 하고 그 로테이션을 그렇게 짤 수도 있죠. 아 근데 지금 엄상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위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게 또 부진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워낙에 또 이제 기대치가 있고 또 지금 이제 받는 연봉이 있고 계약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 그래도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월 9일 키움전에서는요 3.2이닝 4실점 이때 홈런 4개 맞았습니다. 조기 강판됐고요. 그러니까 솔로 홈런 맞는데 4방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9위 측면에서도 지금 좀 뭔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일 두산전에서는 최소 이닝 최다 실점 기록하면서 한화 이적 후에 최악의 투구 내용을 또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KT 시절 때는 어쨌든 엄상백 선수가 이닝도 또 이닝이지만 어쨌든 좀 안정적이고 뭐 노련한 경기 운영 사실 이런 것들도 엄상백 선수의 좀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창규 선수가 지금 변화가 많잖아요. 네. 특히나 커브 많이 던지잖아요. 그걸 좀 착안했으면 좋겠어요. 커브란 공이 상당히 그 타자는 치기도 어렵지만 안 치거든요. 네. 이런 공들을 좀 던져서 이게 볼 카운트에 따라서 엄상백 선수가 좋아질 수 있고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볼 카운트라는 게 타자가 안 치고 스트라이크가 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파울 존을 만들어서 파울 치기 만드는 게 좋은데 엄상백 선수가 지금 제구가 막 몸쪽을 깊게 붙여서 뭐 파울 치기 만드는 그런 공은 아니니까 임창규 선수처럼 초구에 커브 던졌는데 치는 타자는 별로 없어요. 네. 아까워서 안 쳐요. 느린 공 치다가 아웃되면 아까우니까 잘 안 치고 그리고 초구에 슬라이더까지는 노리는데 커브 노리는 선수는 없거든요. 네. 이런 좀 배합을 하면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를 좀 유리하게 가져가는 네. 공들을 좀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네요. 지금 네이버 취지직에 고뇌하는 탐험가님께서 전담 포수를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요? 뭐 이런 질문하셨어요.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 엄상백 선수가 좋을 때 어떤 공을 주 구종으로 쓰고 어떤 공을 유인구로 쓰고 그 카운트 잡는 공은 어떤 공이었는지 그 타자에 따라서 그 조합이 어땠는지 그거를 좀 봐야 돼요. 맨날 폼만 보지 말고 네. 상대 타자가 뭘 못 치는지 보지 말고 뭘 못 치는지 알지만 거기다 안 던지니까 못 던지니까 안 되는 건데 그쵸. 그거보다는 내가 예전에는 타자를 상대할 때 우타자는 어떻게 던졌고 좌타자는 어떤 조합으로 던졌는지 이런 분석도 해야 되거든요.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네. 지금 고뇌하는 탐험가님이 이런 얘기도 또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 팬인데요. 엄상백 선수 욕 안 합니다. 엄상백 와서 문동주가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안치홍이 있어서 활용무기 잘하고 심우준이 와서 내야수들 경쟁이 심해진 게 하나의 강점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그 영입한 이유가 누구 키워달라고 누구랑 경쟁시켜달라고 해서 영입한 건 아니잖아요. 그 선수 자체도 잘해줄 거를 기대를 하고 영입을 하는 건데 사실 저런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부가적인 그런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뭐 해야 될 거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런 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선수 본인이 좀 연봉값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포인트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 포지션 잘하는 선수 뭐가 돼요? 아, 그렇죠. 뭐 누구 때문에 누가 부진해서 누구 때문에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네. 노력해서 잘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글쎄요 뭐 이 선수가 데려와서 이 선수가 잘하면서 보고 배우라는 거지. 보고 배우라는 예, 거지. 이 선수가 와서 경쟁이 돼서 이 선수를 못하고 저 선수가 잘하는데 저 선수는 야 이 선수가 왔기 때문에 잘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경쟁이 뭐 치열해져서 더 열심히 하게 됐다라는 부분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은 FA로 데려온 선수들도 잘해야죠. 그러면 더 좋잖아요, 사실은. 원래 그 선수 없어도 경쟁은 치열해요. 그니까요. 그쵸? 맞습니다. 네. 한 자리 또 따내는 게 또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엄상백 선수가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좋았을 때 또 투구 패턴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이 카운트 싸움에서도 좀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잘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짚어주셨죠. 이 선발 순서에 대한 것들 또 와일즈 폰세 뭐 문동주 류현진 선수 이렇게 보다가 엄상백 선수 보면은 상대팀 입장에서도 좀 편해 보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게 또 엄상백 선수의 또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또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속이 늘지 않고 줄 시기가 되면은 선수가 이제 많이 바뀌어요. 아, 임창규 선수도 맞아. 이제 나이가 젊긴 하지만 네네. 어느 순간인가 그 임창규 선수 볼이 이제 안 그 직구가 네. 안 먹힌다는 걸 느꼈을 때 그때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임창규 선수가 참 대단한 게 이게 결국에는 생존을 위해서 본인의 스타일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속 느린 선수가 부진할 때 계속 뭐 안치홍 의원님도 그렇고 안경현 의원님도 그렇고 임창규의 사례를 참고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다들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